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 두 번째, 가급적이면 주중에 은행 시간이 열릴 때 계약서를 작성하라. 세 번째는 특약을 쓰는 것을 습관화해라. 안녕하세요. 자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내렸네요. 이게 가을비일까요? 아니면 여름비일까요? 어제 저녁에 우리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째 카페 연애원 카톡방에 임대 잘 놓는 방법, 비법이 뜨겁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갭투자가 좋은 천안 지역에 2년 전부터 전세금이 많이 빠져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님들이 임대를 잘 안 놓아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겪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 부동산은 임금 채권이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혹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잘 임대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이 헛똑똑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1인 법인 아니면 부동산 목적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임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직원이 없잖아요. 직원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임금 채권이 밀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임대에 놓기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들 말씀이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용을 잘 못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제 우리 신카님은 저 멀리 부산에서 다녀요. 연애원으로. 그런데 신카님이 그 천안 지역에 임대를 잘 놓는 비법, 팁을 어제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째 카페의 연애원 카톡방에 대방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사를 잘 할 수 있는 체크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무엇을 잘 챙겨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 등기부등본.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설령 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확인해 보는 습관을 잘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로도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매물이 처음 의뢰가 들어오면 바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성사될 즈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계약을 하게 된다면 3번에 걸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쓸 때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도금을 건넬 때 출력해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임대 물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임대를 놓을 경우 아니면 내가 임차인일 경우는 중도금이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런다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회원 중에요. 언젠가 부동산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석 달 후에 치르기로 했고 그런데 그 전에 전세 계약이 맞춰지면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석 달 되기 전에 임차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간에 꼭 한번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잔금을 건넬 때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팁을 드리자면요. 등기부등본만 출력하지 말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세대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은 계약한 세입자가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집을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은 제가요 2억 천에 작년 여름에 구입을 했고 전세는 2억 5백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투자금 500밖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복비며 다른 것들을 다 부담을 했고요. 또 기존 조건대로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전 소유자의 가족이 전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이사 간 사람은 전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을 불가하다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직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전입을 하기는 했지만 꼭 우리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서 그 집의 점유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가급적이면 주말에는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 주말에는.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이럴 일은 많지 않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주말밖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쉬는 날 다시 나와서 계약서 작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작년 7월 달에 7월인가 9월 달인가 이렇게 주말에 계약서를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온 분은 그 동네 일산인데요. 그 동네에서 그 무렵에 한의원을 개원한 젊은 분인데 저희 집을 그 원장님이 전세로 계약이 들어왔는데 그분도 이제 막 개업을 해서 평일에는 시간이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 계약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급적이면 관공서가 일하는 시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여러 가지 서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은행 시간이 문연 시간에 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최근에 이제 우리 회원이 한 분이 23억 5천만 원짜리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표를 계약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상대 쪽에서 수표 계약을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표가 아직 은행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오후 5시에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5시니까 이 수표가 위조 수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표를 못 받겠다 해서 계약이 어려움이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일몰이 지난 시간에 계약서를 쓰지 말고 주간 특히 9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령 또 등기부 등본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그 당시에 한다면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 가급적이면 특약을 다는 습관을 가집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기억 안 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라. 등기부
두 번째로는 주중 은행 시간이 연 시간에 계약서를 작성해라. 예, 세 번째는 특약을 쓰는 습관을 가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가계약금에 대한 포스팅을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다 올리기도 했고요. 제 블로그 좌포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다. 블로그에도 가계약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계약이라 해도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록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특약사항에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 넣는다면 일반 관례, 일반 판례에 따르지 않고라도 계약서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약은 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특약을 쓰는 것을 꼭 습관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약은 어떤 사항을 넣으면 좋을까요? 본인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 특약을 사항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좀 더 꼼꼼하게 뭐 이것까지 넣어요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부동산 사장님한테 미리 특약사항을 내가 전달해 주어서 계약서에 타이핑을 해 놓도록 한다면 훨씬 유리할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체결하는 계약임 이렇게 꼭 써야 되겠죠. 특약사항에 가장 먼저 기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할 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도배 장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2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그것도 천안입니다. 천안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도배장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집은 깨끗이 썼고 사실은 제가 보지도 않았거든요. 집은 깨끗이 썼고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신혼부부고 작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도배장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럼 죄송하지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이 제시한 50만 원을 요구해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이 있었는데 그 물건은 제가 법인으로 매입을 했던 물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데 법인이다 보니까 세입자를 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까 이 방송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법인은 임금 채권이 세입자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세를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법인 명의를 개인 명의로 돌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개인 명의로 돌리고 그래서 임대를 맞췄는데 이분이 카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급히 집을 구하다 보니까 저희 집을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도 그 현 상태에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라 너무나 불안해서 꼭 저를 보자고 저는 계약하는 현장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꼭 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집을 같이 봤습니다. 집을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조명이 좀 이상해요. 아주 조명이 이상해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저한테 사정사정 하면서 자기가 나머지를 부담할 테니까 40만 원만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40만 원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약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임차인인 경우에 이런 내용까지도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현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계약 시점인지 잔금 시점인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얻는 사람이 집을
보고 마음을 결정한 후에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할 건데, 이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때가 현 시점으로 볼 것이고, 또 임차인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를 쓸 때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본 계약의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을 방문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체결함,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도배, 장판 등 시설물들은 입주부터 파손되거나 훼손할 때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꼭 들어가야 되겠죠.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상당히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반려동물을 통해서 집이 훼손됐을 때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이 부분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것을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약으로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하지만 특약에 넣는 것과 안 넣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는 2기에 월세가 미납했을 땐 계약이 해지된다. 이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하죠. 2기의 월세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달 내고 그 다음에 한 달 안 내고 또 한 달 내고 한 달 안 내고, 그러면 2기의 월세가 미납한 겁니다. 연속으로 미납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2번만 안 내도 이것은 2기의 월세를 미납한 거라서 계약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본문에도 있지만 특이하게 한 번 더 넣어서 꼼꼼하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 계약이 끝날 즈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집을 성실히 보여줄 것을, 부동산에 성실히 보여줄 것을 특약으로 기록하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집을 구하는데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좀 리스크를 줄이고 원만하게 계약을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죠?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주중에 은행 시간이 열릴 때 계약서를 작성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특약을 쓰는 것을 습관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특약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미리 특약을 준비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님한테 전해주면 계약서에 그분들이 특약을 미리 적어 놓으면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임대인 입장만 쓰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입장에서도 잘 쓸 수 있도록 특약을 주면 좀 더 원만한 그리고 깔끔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